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자, 조선이 건국이 됐다라는 것은 고려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자, 고려 말기의 상황을 보면 우선 중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어서 원나라에서 명나라가 건국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집권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왜구가 기승을 부립니다. 왜구라고 하면 일본 해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와서 약탈을 하거나 뭐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고려는 아까 봤었던 중국의 왕조 교체와 그리고 일본 해적 왜구의 침입을 모두 봤습니다. 이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홍건적 중에 일부가 이 원나라 진압군에 쫓겨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지. 그리고 왜구가 침입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를 몰아내는 과정에서는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권문세족이나 불교 사원이 농장을 확대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말기적 형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되지. 이런 상황에서 왕조가 교체돼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조선이 건국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의 원인은 어떤 거냐면 명나라가 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해요. 천령보다 북쪽에 있는 땅을 명나라한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근거는 이 지역이 예전에 동령부, 쌍성총관부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원나라를 이어받는 우리 명나라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자, 고려는 이에 반발해서 요동을 정벌할 것을 추진합니다. 역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신흥 무인 세력 중에 하나였던 이성계는 이 최영 장군이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 명령을 내리니까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이 요동 정벌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했지만 이 최영과 우왕이 명령을 내려서 고려의 대부분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 정벌을 추진을 했는데, 요동 정벌을 추진하던 군대를 뒤로 돌려서 개경으로 쳐들어가는 위화도 회군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으로 결정적으로 이성계는 권력을 잡게 됐고, 이성계와 손을 잡았던 신진사대부도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화도 회군으로 1388년에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이제 어떤 걸 추진하느냐, 당시 문제가 되었던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과전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선 고려 말의 토지 문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자, 고려 말의 토지 문제는 권문세족이 대토지를 소유했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어느 시대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있단 말이야. 근데 권문세족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어떤 문제냐면, 이들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야. 근데 세금을 안 내는 근거가 뭐냐? 자, 권문세족은 자신이 가진 땅의 수조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자, 자기가 가진 땅의 수조권을 설정했다. 수조권이 뭐냐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관료전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가 있었는데, 이 전시과와 관료전은 모두 관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특정한 땅의 수조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럼 수조권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니까 당연히 이 수조권이 설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권문세족이 자기가 가진 땅의 수조권을 설정해 버리면 세금을 거둘 권리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국가의 세금을 안 내겠지. 근데 문제는 권문세족은 토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권문세족이 지 땅에다가 수조권을 설정해 버려서 세금을 안 내버리면, 권문세족은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세금도 안 내니까 부유해지지만 국가 재정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국가에서는 재정이 궁핍하니까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던 양인들한테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 과전법의 핵심은 뭐겠어? 결국 이
검문세족이 자기들 멋대로 설정한 이 수조권 문제, 세금을 걷어갈 권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전법의 핵심이겠지. 근데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문세족이 하루 이틀 집권한 게 아니고 무려 100년간 집권을 했기 때문에 수조권 설정도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수조권 설정을 초기화시킵니다. 어떻게? 수조권 장부를 모아서 싹 불태워버려요. 이제부터 고려 땅에는 수조권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싹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조권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과전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조권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검문세족들이 수조권을 제 멋대로 설정해 놓은 거를 다 지워버리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수조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과 같은 문제는 뭐야? 검문세족들이 전국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제멋대로 수조권을 설정한 것이 문제잖아. 그래서 이 수조권이 설정된 사전은 경기에만 설정하도록 합니다. 검문세족들처럼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세금도 안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관리에게 주는 토지를 재설정했다라는 것은 검문세족이 아닌 신진 관료들에게 이런 수조권을 줬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검문세족을 밀어낼 신진사대부로 대표되는 신진 관료들이 이 수조권을 받아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수조권 문서를 불태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자, 가전법까지 했으면은 조선 건국 직전까지 온 건데, 자, 그 직전에 이 신진사대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을 할 건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가지고 둘이 충돌을 한 거야.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이나 조준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혁파는 왕조까지 새로 만들어야 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둘이 붙었는데 우린 역사를 아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급진개혁파가 이겼으니까 조선이 건국이 됐겠지. 그래서 자, 급진개혁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온건개혁파는 밀어버린 거야.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조선이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자, 조선 통치체제의 핵심은 왕권을 우선으로 하느냐 신권을 우선으로 하느냐,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 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 조선 건국전 같은 것을 편찬하면서 통치체제를 정비한 사람이 정도전이야. 자, 정도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상을 중요시합니다. 재상의 직책이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재상에게 권력을 몰아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정도전이 봤을 때 나라를 왕이 혼자서 다스리게 되면 왕의 자질은 왕의 아들이면은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질이 좋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잖아. 그렇다면 왕이 능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른다는 거야. 꼭 능력 좋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현재 체제는 그냥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어. 그래서 능력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왕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거 시험 뽑혀서 관리로 활동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재상이 정치를 하는 게 더 알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것이 정도전입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태종은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데, 자, 사료를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의정부의 연물을 육조로 귀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제외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왕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판사들에게 명령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의정부는
재상들이 있는 부서를 의정부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육조 직계제로 한다면 의정부라는 건 전혀 필요가 없겠지. 왕과 육조만 있어도 육조 직계제로 다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야. 의정부는 쓸모가 없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재상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의정부의 업무가 육조로 기속되었다. 자, 그러다가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의정부 서사제의 주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 육조에서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해라.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인데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에 육조가 보고하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정부는 과부를 의논한 후에 임금께 아래여서 분부를 받고 바로 육조로 돌려보내서 시행하라. 자, 그럼 의정부 서사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의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도 같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세조 때 또 육조 직계제를 재실시한대.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이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했다고 해.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의정부의 권한은 의정부 서사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 그리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면 약하게 되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의 권한과도 관련이 있지. 육조 직계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의정부가 재상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 결론이 언제 나냐면 성종 때 돼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성종 때는 조선의 성문법인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된 시기야. 물론 사료를 보면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세조가 만드는 과정에서 세조는 죽었고 성종 때 완성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 만든 게 경국대전이라는 겁니다.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고 완성된 건 성종 때인데, 이 성종 때 돼서야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이 돼서 반포가 된다라는 거지. 그 전까지는 막 의정부 서사제 했다, 육조 직계제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성종 때 돼서 완성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국대전의 기초에서 조선의 통치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경국대전으로 완성된 조선의 통치제도입니다. 자, 통치제도의 특징은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권력의 독점을 막는 통치체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자, 권한은 의정부와 육조가 나랏일을 하는 주요한 부서겠지. 그래서 의정부 중심으로 가느냐 왕 중심으로 가느냐 육조 직계제냐 의정부 서사제냐 이걸로 싸움을 했는데, 자, 그럼 얘네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육조와 의정부를 견제할 견제 조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3사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3사라고 하면 이 사헌부, 사관, 홍문관을 합쳐서 3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고려시대 3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려시대 3사는 회계기구, 회계 업무를 보고, 이 조선시대 3사와 대응되는 고려의 조직은 고려시대는 대간이라고 불렀지. 승성과 어사대로 대표되는 대간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를 승선이 아니고 낭사지, 자꾸 잘못 설명을 하는데, 고려시대 내가 낭사와 승선이 대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낭사와 어사대가 대간이야. 조선시대에도 대간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는 대간이라고 불리는 낭사와 어사대가 하던 견제 업무를 조선시대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권력의 독점을 막는 통치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승정원이나 의금부 같은 거 있는데 승정원이나 의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입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이 승정원이고 왕명을 받들어 왕족의 범죄나 국사범 반역죄들을 다루는 특별사법기관이 의금부. 그래서 이 두 부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부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3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시대 대강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조선시대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느냐. 자, 과거 시험을 보거나 천거, 음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선발했는데 자, 문과는 알다시피 문관을 뽑는 과거 시험이고 이 무과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고려와 다른 점. 고려는 무과가 없었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무신을 뽑는 무과가 존재를 했고 자, 천거나 음서는 천거는 일종의 추천이고 음서는 혈통에 의해서 고위 관료의 자손이면 관리를 시켜주는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고려시대에 비해서 대상과 범위가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자,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원래 이건 고려시대의 행정조직이지 오도 양계로 대표되는 행정조직인데 자, 이것이 조선시대의 행정조직입니다. 8도로 나누고 부목군현을 설치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부목군현은 큰 도시부터 작은 도시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조선의 행정조직의 특징을 보면 수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지방 세력이었던 향리는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굉장히 힘이 강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이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지위가 하락합니다. 왜냐면은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향리가 다스려서 속현은 향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강력했는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속현이라는 게 없거든. 관리가 다 파견되고 그 관리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향리는 지위가 하락되고 세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이 지방 행정 조직을 보면 유향소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지방 조직을 보면 지방 행정 책임자인 수령이 있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나중에 아전이라고 부르는 향리가 있어. 그래서 수령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향리는 이들을 보좌를 하는데 자, 얘네들은 고려시대 배울 때도 있었던 애들인데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 유향소가 뭐냐는 거지. 자, 유향소는 내용을 보니까 사족이 운영을 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고 화살표를 보니까 수령에게는 자문과 보좌를 하고 향리는 감찰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사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사족이 뭐냐면 사족은 우리가 흔히 양반이라고 부르는 족속들을 사족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방에는 향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 양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지방 양반들이 유향소를 만들어서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은 보좌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수령은 권한은 강력하지만 자기가 살던 지역에는 부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세력인 향리가 수령을 농간을 부리고 속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향소가 너 수령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라. 감찰을 하고 그리고 향리와는 따로 수령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것을 시행하는 조직이 지방마다 있었던 유향소 조직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족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양반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는 향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을 감시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양반들의 조직인 유향소도 존재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